네, 안녕하세요. 고속클럽 맥점 김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작년에 뿌려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예상외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MSCI 지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들 있죠.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큰 자금들은 이 MSCI에서 제시된 이 비중대로 투자금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요게 이제 채권이라고 치고요. 채권.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부동산 좀 되겠죠. 부동산을 가정할게요. 여기 주식이야. 이 중에 이제 그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고 국가별로 있겠죠. 미국이 이렇게 있고 뭐 유럽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이렇게 있고 캐나다가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도 국가별로 또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어요. 이거를 국가 경제 상황이나 부채나 외환 보유고 등에 따라서 MSCI에서 비율을 조절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큰 벤치마크들은 이 지수대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만약에 여기 미국이라고 칠게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이 비중이 늘어나면 그럴 경우는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 비율을 맞추고 미국 증시가 내려서 이 비율이 줄어들면 미국 증시를 사서 이런 식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큰 벤치마크는 이 MSCI 지수를 따라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MSCI 지수에서 발표하는 이 비율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 GDP 대비 MSCI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 GDP가 37% 정도 되는데 주식 비중, 이머징 마켓 내에서 비중은 40% 정도 되고요. 타이완이 1.7% 정도 되는데 주식 비중은 좀 많고 한국이 3.09% 정도 되는데 11.6% 정도 됩니다. 좀 확대를 했는데 근데 요건 이제 2020년도 말의 기준이고요.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MSCI 이머징 국가 내에서 한국 비중이 1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리밸런싱 결과에 리밸런싱은 뭐냐면 증시가 올라서 비중이 초과되면 팔고 증시가 내려서 비중이 부족해지면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11월 리밸런싱 결과에 외국인이 12.09%로 벤치마크보다 좀 많아져서 추가로 매도를 더 해야 될 듯 보입니다. 지수는 많이 내렸는데 외국인 비중이 벤치마크보다 많아진 이유는 올해 신규 상장한 슈퍼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달에 상장했는데 시가총액이 18조였고 카카오뱅크가 30조, 크래프톤이 27조, SK하이테크놀로지가 11조 원, 카카오페이가 22조 원 정도 돼 굉장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큰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업 자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11.97%라고 정해져 있죠. 그 안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 이 종목을 편입하지 않으면 트래킹 에러가 생겨요. 지수를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형주 이쪽 있죠.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을 하이닉스나 이런 걸 팔아서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를 팔고 얘를 신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 비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1년에 이런 슈퍼 종목을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이 상장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유독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월 중순 또는 내년 초에 추가 상장 예정이어서 좀 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들은 한국 비중 내에서 대형주를 팔고 신규 상장하는 대형주를 무조건 편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10%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6월 연중 최고치인 3,300에서 11월 19일 현재 2,900으로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억누르던 슈퍼 종목 신규 상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나 남긴 했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등을 많이 팔고 새로운 종목을 샀잖아요.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럼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닥을 다진 후에 조만간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 지수는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점 찍고 반등할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용어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상황도 이게 어렵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또한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고 다음 주도 좋은 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